2025년 4월 1일 화요일 낮 12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지금 12시 반인데 11시 50분쯤 돼가지고 이렇게 이 휴대폰을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밝혔는지는 내가 찾아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한 11시쯤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예측이 드는데 아마 11시 조금 넘어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 중앙일보를 보니까 중앙일보 오늘 낮 12시 시간으로 이제 그 보도를 했어요. 그래 발표하는 날짜는 이제 오는 금요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3일 뒤죠. 3일 뒤에 4월 4일 오전 11시에 이제 발표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생중계로 한다. 그리고 이제 방청객도 참석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24년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탄핵되고 오늘까지 그 날짜가 108일이에요. 108일. 108일이고 이제 4월 4일 날 탄핵 선고하는 날은 이제 12월 14일로부터는 111일째 되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 2024년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내일 모레 4월 4일까지가 시간이 날짜가 122일이고 막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걸 영상으로 좀 남겨놓고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이제 기각되기를 원할 거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기를 원하고 국민의 한 60%는 탄핵이 인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기를 원하고 약 뭐 크게 잡으면 한 35%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6대4 정도 크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6대라도 그 60%는 좀 젊으신 분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좀 활기찬 어떤 그런 분들이고, 뭐 실제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70대 이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경북, 뭐 대구, 뭐 이런 쪽에 부산, 경남 요쪽에 하여튼 때려 죽여도 말을 해서 미안한데 아마 국힘을 이렇게 무조건 지지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나이 많고 이런 분들이 한 35% 정도가 이제 지지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좀 밝으신 분들은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신분립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이 말인데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거짓말을 뭐 천연스럽게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원래가 나이가 내보다 4살 적으니까
66세 아니에요. 우리 한국 나이로. 만으로 65세고 나는 만으로 69이는데 내보다 훨씬 적은 애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적은 애들도 그렇게 해요. 40대, 50대, 60대 초반. 그 윤석열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차마 내가, 아이고, 저게 막 진짜 그 욕을 심하게 해요. 대통령한테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뭐 참 옮길 수도 없는데, 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적인 입장은 내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될 확률이 큰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보다 100만 배 일을 잘할 것 같아요. 100만 배. 실제입니다.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은 그 아주 비근한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일수 쓰라고 하는 거, 새마을 일수, 무슨 별별 일수,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민들 그 피 빨아먹는 놈들. 그런 거 그 거리에 뿌려지게 되면은 미간 오토바이 타고 쭉 가면서 말이지 그냥 타타타타타 막 뿌리거든. 그 진짜 그 사람 뿌리는 거 보니까 그것만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참 진짜 대단하더라고. 무슨 탁탁탁탁탁 뿌리는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탁탁탁탁 뿌리는데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쏜살 같이 가면서 막 한 번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 주변은 완전히 막 엄청 그 떨어지가 있다고. 그럼 도시 미관상에도 안 좋고 담배꽁초하고 그 같은 레벨이거든.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쫙 뿌려져 있으면 누가 그 좋아합니까? 그렇듯이 담배꽁초하고 사촌간이라. 그리고 추적어지지. 그걸 봐가지고 또 유수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자를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걸 없애는 게 낫지. 그런데 그거를 유일하게 없앤 데가 경기도예요. 이재명 씨가 이제 그 경기도지사 할 때 그걸 없애버렸어요. 딱 책임자가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이 있거든. 그 큰 항공모함 있잖아요. 그게 그 큰 배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한단 말이야.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 두뇌에서 움직여지는 거라고. 그 사람이 딱 이래가지고 요거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무원 한 두세 사람만 움직이면은 얼마든지 그걸 건재를 시켜버렸다고. 또 전화 딱 해가지고 받으면 바로 이제 구속시켜버리고 이렇게 벌금을 시게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계곡 같은데 여름 되면은 그 산에 계곡에 그 계곡 옆에 자릿세 받는 거 있잖아요. 가금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계곡이 자기가 전세 냈는가,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닭백숙이나 이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경기도에서 싹 다 없애버렸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해놓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즐겁게 계곡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든지 없앴다고. 그런데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개만.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노냥 분리 나간 거야. 그 생사람을 쇠리 잡으려고 하니까 압수수색 100번 이상 이렇게 해당했지. 온갖 법원 가고 검찰청 가고 분리 나가서 조사받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인가 이렇게 분리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도종을 보느냐고. 그런데도 그 도종을 봐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참 진짜 내란을 안 일으키는 한에는 진짜 국정에만 전념하면은 윤석열이보다 100만 배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도 조금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전자가 92자가 있다 그러면은 자는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억조, 경, 해, 다음에 자자라고. 92자 엄청난 사람 오면은 그 유전자가 그 정도 있는데 그 유전자 하나하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경영 신인님의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재명이보다 수천억 조만 배 일을 잘한다 이 말이야. 수천억 조만 배 비교가 안 돼.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그 우주와 하늘 땅 차이라고. 그러니까 반딧불하고 태양과의 차이점이라고. 이재명 허경영 신인께서 대통령 되기를 나는 언제나 바라죠. 그런데 만약에 지난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다시 재선거돼 가지고 또 할지도 모르겠고, 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요. 여하튼 간에 언젠간 돼도 대통령은 되신다고. 허경영 신인께서. 그래서 뭐 33가지 공약이 이제 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져가 가지고 조금 현실화되는 점도 있지만은 그 33가지 공약의 주인공께서 직접 권력을 잡아 가지고 직접 그 국가를 통치를 하는 거는 그게 제일 좋잖아요. 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보는데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참 진짜 그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은 그 잘못돼서 그래 된 거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또 난 것은 정말 억울한 거야. 이게 두 가지거든. 이병철 회장을 만났다. 그리고 양아들로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 보장을 했다는 거. 그 모든 증인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판사들은 왜 그렇게 그 판결을 했는가 말이야. 검사들은 왜 그걸 기소를 할 때 그걸 좀 제대로 못 보는 거. 아이고, 내 이야기는 진짜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분통이 터져서 그렇단다 말이야, 여기. 그런데 이것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로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에 이제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허경영을 세려 죽이는 식으로 나오잖아. 허경영 하면은 뭐 사이비 교주 가운데 한 사람이래 가지고 뭐 참 진짜 뭐 참 성추행하고 뭐 이런 게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안 좋은 것만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허경영 신인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진짜 목숨 바쳐가지고 진리만 추구한 사람이잖아. 이래 딱 볼 때는 이분이 신인님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될 건가 할 때에 조만간에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허경영 신인을 초대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보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정의선인가 정주영 회장의 그 손자, 그렇지. 현대자동차 그 사람이 정몽구 아들인가 그렇지. 정의선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손자잖아. 그 사람이 만났고 딴 사람들은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허경영 딱 신인님께서 말이지 딱 가서 만나면은 구면이잖아. 그리고 지금 그 국무장관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아이고. 남반기를 들으니까 그 기억이 버뜩 안 떠오릅니다. 현재 그 국무장관, 이 사람도 허경영 신인님하고 잘 서로 구면이다 말이에요. 뭐 국무장관은 두 번째 치고 하여튼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뭐 대화하는 장면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 어이 저거 뭐냐고 왜 저걸 허경영을 만나느냐 이제 이렇게 되겠지. 거기 이제 한번 터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불로유에 대한 진실이 이제 권위 있는 그 언론 매체에서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반드시 그게 온다고. 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뭐 4월 4일 날 이제 뭐 내가 볼 때는 뭐 8대 0으로 거의 확실해요. 어떤 사람 5대 3이라 그러는데 5대 3은 될 수가 없다고. 예.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지은 업이 있잖아. 업이 있고 또 그 옆에 윤석열이는 돌새거든. 마당새. 그게 이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김건희고. 그런데 김건희가 행한 업이 있잖아. 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때가 되면은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의 대가를 받고 악행을 한 사람은 그 악의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을 때가 됐다고 봐요. 받는 날이라고 그 날이. 받게 되면은 이제 부부가 똑같이 쇠고랑 차고 이제 감방에 가는 거야. 그래야 거기 일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혹시 만약에 뭐 탄핵이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없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 김진씨라고 있어요. 전 중앙일보 논술위원회 말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 길어야 한 달이야. 대통령 그 일이 수행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그 8대 0으로 조한창이라고 그 정동호 그 12.12 사태 때 그 전두환에 이제 그 밑에서 뭐 일 보던 그런 사람 있어요. 경호처장 본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오거든. 조한창이라고 대법관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5가지 상황은 중학교 애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헌법에 위배한 거라고. 자,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국군으로 보면은 세계 제1 대한민국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 역사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다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국군이 그렇고, 또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종전선언과 이어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북한을 생산기지로 만들고 인프라를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남과 북이 뭐 바로 통일이 안 되겠지만은 통일에 되는 그 기반은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몇 번 내가 잘 들어보는데, 거기에 2002년 그 월드컵 대회 때에 북한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가 그 16강 들어갈 때 말이지, 포르투갈하고 16강에 이겼잖아. 그리고 이태리하고 해가지고 8강에 들어가고, 또 4강까지 올라갈 때 북한에서 전부 다 우리 편을 들었다 그래요. 그게 같은 동족이니까 그렇잖아. 북한에서 말이지, 아이고 뭐 한국이 저라 이렇게 하겠어. 안 그렇거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통일이면 되면 안 되겠고, 남도 도와주는데, 안 그래요? 사람은 남도 도와주는데 동족을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잘 되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반이 이제 금년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복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계적인 조류하고도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뭐 100% 탄핵이 되는 거야.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8대 0은 거의 확실한 거예요. 단지 이제 이번에 이제 21대 대통령의 허경영 신인님께서 극적으로 참 사면이 돼가지고 출마할 수도 있고 또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데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뭐 이것은 틀림없어요.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이제 그 전쟁도 없고 기아도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반드시 되리라.
뭐 시간이 다 돼서 그 이상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오늘 뭐 자살해가지고 어제 자살해가지고 죽었다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뭐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 그 성추행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신 거 자살한 것 같은데, 그래 남자들은 그걸 이제 그 교도소를 언어로 학교라 그러거든. 학교 안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걸 제명을 그 물총이라 그러거든. 그 강간 뭐 이렇게 남자들 불화를 잘못 놀리 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도 하고 이게 죄를 받고 구속당하는 사람도 보고 물총이라 그래. 물총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술이 들어가면 그렇거든. 사람이 맨정신에는 절대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게 되니까 그냥 뭐 여자를 덮친다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돼. 나도 옛날에 술을 좀 마시고 노래방 가가지고 어떤 옆에 노래 부르는데 옆에 여자 손을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 그래 손을 잡았더만 저 손을 딱 치더라고. 그러니까 또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술을 안 마신 지가 오래되죠. 오래돼요. 이제 술 끊은 지가 오래돼요. 10몇 년, 그건 한 20년 다 돼가요. 한 20년 되나? 술 끊은 지가 그래요. 그런데 나도 술 마시고 그래 할 때는 실수를 하는 거야. 술 마시면은, 많이 마실수록 실수가 더 많아진다고. 아이고, 조심해야지. 참 안타깝네요. 장제원 전 의원님 좀 명복을 빕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